눈을 감는 순간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나무입니다. 여태까지의 영상들은 현실 속에서 외적인 면으로 살았던 내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자아가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낌으로써 인식하는 훈련 영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니 내 안에 나도 몰랐던 감춰진 모습들은 충분히 공유된 것 같습니다. 앞의 영상들을 훈련한 이유는 지금의 내가, 나라는 단독의 한 사람이 아닌 여러 관념체, 조상체, 생각체가 어우러져 수많은 관념들을 놓아두었던 그릇이라는 걸 자각하고 그 그릇 안에 고통과 아픔을 어찌할 수 없어서 늘 방황하고 불안해하던 자아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마음 공부라는 것을 본능적, 무의식적으로 찾아 해결하려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베이스를 구축한 상태라면 이 자아들을 더 큰 내가, 즉 많이들 알고 계시는 관찰자로서 바라보며 치유하는 방향성으로 영상을 만들어 갈 겁니다. 내 존재는 지금 나의 몸, 정신, 관념, 그 모든 것을 품고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다는 시선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시되지 않으면서 동일시된 느낌을 가져오는 그런 시선입니다. 물론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알아차리고 자각한다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하듯이 할 수 있기에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아직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 명제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했던 근본적인 물음. 세상이 홀로그램이래. 이게 믿겨져?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홀로그램이라고 합시다. 이 말이 무엇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야 할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걸까요? 자, 그럼 들어갈까요? 저번 영상에서 내면에 충실하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내가 나타난 현실의 시각적인 것에, 형태적인 것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내 내면에 느껴지는 느낌에 집중해서 진짜 이것을 생각하는 관념, 마음의 감정을 보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이름과 직책, 이러이러해야 하는 사람, 여태 이렇게 살아온 사람 이라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일부분의 자아들의 발견일 뿐이고 그 안에 숨겨진 순간순간들의 나, 사라지는 나, 여러 가지 수백 개의 모습 또한 다 나입니다. 즉 하나의 몸에 하나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의 몸의 다중인격처럼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생각관념이 들어왔다 흘러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눈을 감아보세요. 나의 과거와 현재를 오갈 수 있습니다. 된다면 미래도 연상할 수 있겠죠. 학창시절 성인으로서의 첫발 모두 기억납니다. 가슴 아픈 이별과 기쁜 순간들 다 기억하라면 소환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기로 태어나지만 노인으로 죽게 되겠죠.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느낀 이 과정 또한 흘러가는 자아의 모습일 뿐입니다. 또 그 흘러가는 자아라는 모습 속에는 부모, 친구, 직장에서의 친구들, 건강한 몸, 아픈 몸, 초라한 나, 우월한 나, 돈이 있고 없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몸에 하나의 자아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변해요. 그에 따른 자아가 들어왔다 경험하고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자, 문제는 굉장히 불쾌한 자아들이 시종일관 눌러앉아 흐르지 않고 머무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자각했다는 거예요. 당최 내가 싫은 것, 나쁘다고 손살에 치는 것은 변하지 않고 고여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겠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몸에 위협이 되는 건 나쁘고 내 몸에 좋은 건 기쁘겠죠.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24시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슬프다, 아프다, 힘들다, 죽고 싶다 24시간 지속될까요? 이건 어쩌면 체감상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내 기쁨도 내 고통도 24시간 지속되지 않아요. 기뻤다가 평온한 상태가 되고 다시 그 생각을 떠올리면 기쁘죠. 그 장면을 다시 상상하고 재현하면 흐뭇하죠. 그러면 고통을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내 고통이, 아픔이, 현실의 무게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울어요. 분노합니다. 맥스에 달했다 조금씩
잦아들고 다시 맥스로 치솟았다 잦아들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분노하고 아파하며 나의 고통을 겪습니다. 기쁨도 같아요. 언제 어느 때고 꺼내요.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고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쁨은 괜찮은데 고통은 힘들어해요. 그 힘들고 수고스러운 걸 우리는 기꺼이 찾아서 해요. 왜?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니까요. 그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본능이 있어서예요. 그 고통을 겪는 건 너무 끔찍한데 내가 자꾸 상기시키는 게 본능처럼 겪으려 하는 것이라고? 네, 맞아요. 그래야 감정이 올라왔다 사라지는 느낌이 흘러가니까요. 그 감정을 겪으라고 오는 것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득될 것도 하나 없는데 자연스레 불쾌한 생각 또는 사람, 상황이 자꾸 생각난다. 느끼라는 신호예요. 내면의 감정과 느낌을 솔직하게 마주보고 바라보며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항하죠. 싫죠. 저리가, 회피하죠. 다른 생각으로 치환하려 해요. 한마디로 그 나타난 생각을, 자아를, 관념을 존중해달라고 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런 생각 들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억누르거나 피해버립니다. 우려하던 그 상황이 이미 닥쳤을 땐 워낙 끔찍해서 강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들로 만들어 억지로 보게 하지 말고 그 전에 이렇게 나에게 패턴처럼 다가오는 불쾌하고 아픈 감정을, 싫은 생각을 현실로 급박하고 거대하게 몰아치기 전에 그 감정만 끌어당겨 느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그것과 같은 농도의 두려움이나 괴로움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혹은 발현되더라도 나의 내면에서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관찰자라는 시각을 계속 잊지 않게 해주는 훈련의 밑받침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내면의 감정들을 충실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느껴진 게 맞나요? 흘러갔나요?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정화가 됐나 안 됐나 물어보는 것은 대개 안 된 경우예요. 정화가 치유가 되면 내가 바로 판단이 가능해요. 내가 원한 결과든 아니든 결과를 배제한 이미 과정과 선택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결과 또한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내가 원했던 것은 그저 결과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것 자체였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그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 눈치채셨을까요? 그러면 결국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을 통로로 자아들의 느낌을 공감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느껴지고 흘러간다면 몸 자체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 느낌을 찾고 감정을 찾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내가 나를 느끼는 시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내가 나를 쫓는 시선, 나에게서 빠져나와 나를 내가 보는 시선, 바로 관찰자입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에 이해되기 힘들어요. 헷갈리고 이것이 맞나? 틀리나?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하지만 몸은 나눠 쓸 수 없어도 감정, 느낌, 내면의 관념, 생각들은 타인들과 공유할 수 있죠. 그러기에 창조자, 전체, 근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감은 일부분일 뿐이고 외부의 표출, 감정, 느낌은 내면의 표출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진짜 느끼는 게 외면의 표출일 뿐이고 이 부분을 포함한 내면의 표출까지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앞에 나타난 일련의 화면들이 내 안에 어떤 내면을 보라고 나타난 거니? 라는 물음을 근본적으로 집중하고 바라보고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현실은 가짜, 내면의 감정, 내 안에 일렁이는 이 감정, 느낌이 진짜로 말하는 것이고 현실의 존재, 그것의 이유는 수많은 감정, 느낌, 오감을 느끼라고 만들어진 가짜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알아채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짜 홀로그램이라는 것 그 자체도 진실입니다. 아까 얘기했듯 아기로 태어나면 아기로 있어야 해요. 하지만 노인으로 죽죠. 이처럼 너무 당연했던 그것도 자세히 보면 변화를 수없이 겪는 과정일 뿐이에요. 빛의 떨림, 관념의 형상화, 어떤 날은 내가 이뻐 보이는데 어떤 날은 내가 미워 보이죠.
왜 그렇죠? 내 마음의 변화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은 남편이, 애인이 사랑스러워 죽을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굳이 환상이다, 이렇게 오감이 느껴지는데 가짜라고? 증명해봐, 이렇게 딴지를 걸 게 아니라 그렇게 여야만 증명이 되는 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세상은 가짜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이 말인 거죠. 그 환영이 나에게 일으켜진 감정이 진짜다라는 것이고, 같은 장면을 보고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 내면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적용시켜 바라보아야 세상살이가 편해지는가? 이겠죠? 무엇일까요? 이 가짜 홀로그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도대체 관찰자의 시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쉽고 명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다음 영상에서 더 디테일하게 풀겠지만 이게 끝입니다. 제가 신나게 보고 있는 요새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지 예능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웬만한 막장보다 더 스릴 있고 재밌어요. 감춰진 내 안의 감정을 확실히 들여다볼 수 있게 제 감정이 아주 잘 나타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는 예전엔 드라마도 잘 못 봤어요. 안 본 줄 알았는데 못 봤더라고요. 왜? 그 안에 인간 군상들에 일으켜진 호러불한 감정들이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피했던 것 같아요.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그 프로를 보면서 저는 욕하고 안타깝다 말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리고 저런 부분은 나도 있어. 어떻게 저러니? 저 부분은 누구랑 닮았다. 이렇게 공감하며 보죠. 이입이 너무너무 잘 돼요. 오히려 그렇게 표현을 잘한 출연진들이 참 내 마음을 공부하게 해주는구나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들도 잘 느껴집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내 삶을 내가 저 멀리서 상영하며 보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는 거고요. 욕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안쓰럽고 슬퍼하고 껴안으면서. 자, 과거의 한 장면을 소환해 봅시다. 되도록 아프고 상처받았던 기억을 끌어오세요. 처음은 내가 그때 상처받고 아팠던 자아로 분풀이나 감정 해소를 많이 하겠죠. 두 번째 그 장면을 소환해서 보면 나의 몸을 벗어나서 느껴보는 거예요. 느끼지 못했던 더 큰 아픔이나 상처가 드러날 거고 상대방, 그 공간 안에 모든 감정들이 스르르 다가올 겁니다. 상처받은 자아의 몸으로서 느꼈던 감정의 옷을 벗고 그 공간 안에 모든 감춰진 감정을 관객으로서 바라보는데, 관객이자 타인의 몸도 느껴보고 내 몸도 느껴보고 통째로 바라보며 이입하고 감정을 오로지 다 털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관객 모두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객관화된 관찰자의 시선이라는 것은 이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동일시 되지만 동일시를 벗어난 시선, 과거 장면을 내가 영화처럼 바라보며 동일시된 아픔 감정에서 벗어나는 작업을 훈련하는 겁니다. 저기 과거에 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장면을 소환해서 보고 있는 나, 동일시되어 아픔에 쌓여있는 나를 보는 나, 이것이 바로 관찰자입니다. 첫 부분에 제가 이제부터는 내면 자아를 많이 찾아냈으니 이제부터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치유하는 영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었죠. 이제부터 치유는 자아의 시선이 아니라 관찰자의 시선에서 뚜렷하고 명징하게 이렇게 객관화된 관객으로서 나의 영화를 보는 그 시선, 그 자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존재하죠. 몸이 난데 관찰자는 어떻게 생기는 거지? 이 물음의 답은 다음 영상에서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봬요. 그리고 마음 수업 일정은 댓글과 커뮤니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